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월요일 KBC 뉴스 구성홍입니다. 주말 21세기 한민족이 갈 길을 주제로 워싱턴주 신호범 상원의원 초청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신호범 의원은 한인 2세, 3세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격려하고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모임이 우연으로 생각지 마시고서 시카고에서 우리 한인 정치인 사회인이 나와야 합니다. 잘 키워서 21세기인 이 나라에 우리가 대통령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연회는 1.5세 2세들을 위해 영어로, 부모 세대에는 한국어로 두 차례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신호범 의원은 한인 젊은이들에게 A부터 G까지 첫머리를 따 어빌리티, 비즈니스, 컬처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설명했습니다. I'd like to share some of them with you and perhaps put a diagram for you as to where do we go from here. 21st century in the United States. What is your look forward and what is there for us? I thought I would discuss that with you. 신호범 의원은 21세기 코리안 아메리칸의 미래가 정치와 경제를 중심으로 2세, 3세 한인들의 활약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성장 가도를 달리던 전문 직종의 한인 2세들이 꽃 피우지 못한 채 한인 사회로 다시 돌아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한국어 강연에서는 입양인 출신으로 주상원 부의장까지 오른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코리안 아메리칸의 미래를 위해 부모 세대가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2세들이 두려운 게 많아요. 한국을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알게 되면 말도 좀 하면은 그 두려움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또 2세들은 또 여기 내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 애들이 나를 모른다 이러고 서로 오해하는 게 있거든요. 서로 이제 설명하고서 이해를 시킨다면은 그것이 좀 더 발전성을 보고 있습니다. 신호범 주상원 부의장을 중심으로 워싱턴주에서는 한인 정치권 진출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이 펼쳐지면서 한인 시의원이 배출되는 등 성과가 큽니다. 참석자들은 시카고에서도 한인 정치인 배출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C 뉴스 정민철입니다. 시카고 지역의 어제에 이어 오늘도 화창한 햇살 속에 때이른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어제 시카고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79도를 기록해 3월 당일 최고 기온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의 기상학자 에이미 실리는 어제 오후 3시 44분에 시카고 기온이 79도, 섭씨 26도를 기록해 1967년 3월 25일 기록한 화씨 75도 기록을 40년 만에 깨고 기온 기록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카고 교외인 락포드 지역도 역시 화씨 79도를 기록해 100년 전인 1907년에 수립됐던 당일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일요일을 맞아 이처럼 기온이 올라가자 시카고 지역 주민들은 반소매와 반바지 차림으로 가족 나들이를 즐겼으며 미시간 호수에는 때이른 초여름 날씨를 만끽하려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그러나 기상청은 이 같은 고온이 오늘까지 계속된 뒤 점차 내려가 토요일에는 다시 화씨 40도 부근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무보험 어린이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예산을 노년층의 메디케어 지원금을 축소해 충당할 것이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의회는 전국 900만 명의 무보험 어린이들 중 우선 600만 명을 선별해 올해부터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험 서비스에 필요한 연간 120억 달러의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회는 현재 800만 명의 메디케어 HMO 가입자에 대한 지원 예산의 일부를 돌리는 방안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현재 HMO에 지불하는 의료수가 기존보다 12% 높게 책정됐으며 이를 원위치하면 5년간 65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방안이 채택되면 메디케어 가입자 중 HMO 이용자들은 치과와 안과 혜택 등 일부 의료 혜택 커버가 줄어들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만 곳에 이르는 식당에서 고객의 정보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카드사들이 이를 위한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이 최근 몇 달간
음식점들이 고객 정보 관리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 벌금을 물리고 경고 편지를 보내거나 세미나를 여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신용카드를 받는 업소는 카드사들이 정해놓은 보안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지만 상당수의 식당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고 한 보안 감사 업체는 지난 18개월간 신용카드 보안 유출 문제의 62%가 식당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사고가 실질적인 부정행위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카드사는 음식점에서 유출된 정보로 얼마나 많은 부정행위가 저질러지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고 카드 가맹 업체들도 중요한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가 아니면 사고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들은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는 것도 모르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뉴스 계속되겠습니다. 중서부 한인연합회 석균세 회장이 미주 총연회장직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세 인재 육성과 민원 서비스 확대 등을 공약사항으로 밝혔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현 미 중서부 한인연합회 석균세 회장이 22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장 공식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28개 한인회 연합회에서 봉사하면서 좀 자신감도 생기고 노하우도 생겨서 이제는 우리 미주 250만 동포들을 위해서 한번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석 회장은 무엇보다 각 지역 한인회와 총용사 간의 유대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인회의 민원 서비스 대행 업무를 추진해 한인들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화합을 도모하겠다는 뜻입니다. 한인 2세들의 주류사회 진출 방안도 전했습니다. 총연 차원의 인재 양성 시스템을 도입해 정계와 재기는 물론 법률계의 진출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재정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재정적으로 우리가 펀드레이징을 한다든가 또 지역사회 아니면 주류사회에 우리가 총련의 이름으로 편지를 내서 도와준다든가 본국정부로 하여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연계를 해준다든가. 지난 2001년 시카고 한인회장을 역임한 석 회장은 직무 당시 1.5세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설해 큰 호응을 받았으며 9.11 구호 성금으로 시카고 역대 최대 성금 규모인 15만 4천 달러를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시카고를 비롯한 전국 각주에서 30명의 전 현직 한인회장들이 참석해 지지 의사를 전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석 회장의 적극적인 대외 활동과 추진력 있는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믿고 있던 어떤 그런 소신을 그대로 아마 전달을 하면은 아마 많은 우리 동포사회 많은 우리 교민들이 호응을 할 것이고. 현재 공식적인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은 석 회장이 유일하며 일각에서는 김영만 현 총연회장을 포함해 3명 정도가 3파전을 벌일 확률이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6일까지이며 미주 총연회장 선거는 오는 5월 19일 전 현직 한인회 회장의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KBS 뉴스 김주연입니다. 한국이 미국 비자 면제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시행은 빨라야 2008년 하반기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 소요와 조건 충족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비자 면제국 확대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됐지만 하원이 통과한 국토안보강화법에는 제외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비자 면제국 확대안이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상하원의 조정위원회가 이를 최종 안건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이후 상하원 양당의 재승인 절차 이후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이 결정됩니다. 현재 의회 다수와 부시 행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면제국 확대법의 채택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법률이 발효되더라도 시행에 앞서 시행세칙 게재 등 최대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 면제국은 디지털 지문과 사진 등 생체 정보를 담고 있는 전자여권을 발급해야 하고 불법 체류 비율의 10% 제한, 자국의 출국 통제 조건 97% 이상 이행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면제국 지정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내년 7월부터 한국에서 지문을 담은 전자여권이 발급됩니다. 한국외교통상부는 여권의 위조와 변조를 막고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여권 발급을 추진키로 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오는 12월 외교관 여권과 관영 여권에 한해 우선 전자 여권을 시범 발급하고 내년 7월부터 모든 신규 발급 신청자에게 전자 여권을 발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권을 이미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권에 명시된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전자여권 발급으로 여권 발급 신청 대행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내년 7월부터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구청 등에서 여권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들의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법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달 음주운전을 하던 10대 5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뒤 관계단체들의 법안 마련 움직임이 적극적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켄달 카운티 의회는 10대들의 무모한 음주운전이 이제는 큰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행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탐 크로스 주 하원 의원도 21세 미만의 운전자가 음주로 인해 티켓을 받거나 유예기간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증을 3개월간 빼앗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자신이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면 그만큼 음주운전을 조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상습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음주운전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건의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카고 경찰국도 시트벨트 미션과 같은 단속 프로그램을 통해 10대들의 음주운전 등 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공항 탑승객 소지품 검색 과정에서 도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LA시 검찰이 이와 관련해 8명의 공항 검색 요원을 절도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KBS LA 이상목 기자입니다. LA시 검찰이 국토안보부 산하의 공항 검색 요원 8명과 하청 용역 직원 등 모두 11명을 공항 내 절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LA시 검찰은 절도 용의자들이 여행객의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면서 귀금속과 금품 등을 절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2년을 넘게 시정부와 연방수사기관의 공조로 이루어졌습니다. To aggressively prosecute those who commit crimes at LAX. A key component of this new initiative is a crackdown on thefts perpetrated by employees at LAX. 절도 용의자들은 특히 신고하기가 불편한 국제선 여행객의 소지품 검사 때 주로 금품을 절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도 행각에는 한인 피해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유명 가수와 연예인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명의 TSA 직원들은 이미 해고 조치됐으며 최고 $10,000의 벌금과 6개월에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LA 공항 관계자는 2006년 범죄율이 2005년에 비해서 6.4% 떨어졌다고 밝히면서도 검색 요원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사 관계자는 검색대 통과 시 귀중품을 여행객 스스로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If you have to take expensive jewelry with you, make sure you check it in with you, and instead of checking it in with the airline industry, keep it with you at all times. 시 검찰은 다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서 공항 검색 요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범죄가 확인된 만큼 여행자들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청와대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송철호 위원장이 오는 4월 2일 시카고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송 위원장의 이번 방문을 기해 한인회가 주관하는 동포 간담회가 개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한인 동포들의 고충과 건의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직접 전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서로 돕기 센터가 27일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료 유방암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은 40세 이상으로 유방암 수술을 받은 적이 없고 지난 1년 동안 검사받은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 돕기 센터 무료 유방암 검사는 현재 6월까지 신청자가 예약돼 있고 지금 신청하면 7월부터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수 장사익 씨의 오는 6월 시카고 공연을 앞두고 한인 관계자들이 주축이 된 장사익을 사랑하는 모임이 결성됐습니다. 이번 공연을 주관하는 글로벌 칠드런 파운데이션의 심정열 회장을 비롯해 한인 단체장 등 23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장사익 씨는 공연에 앞서 홍보를 위해 4월 3일 시카고를 방문할 예정이며 시카고 공연은 오는 6월 9일 오디토리엄 시어터에서 개최됩니다. 4월 1일부터 보테닉 가든 주차료가 차 한 대당 현행 $12에서 $15로 $3 이상 인상됩니다. 쿡카운티 산림보호국은 무료 입장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연장자 대상 주차요금 $7도
인상 없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주차료 인상으로 연간 20만 달러 이상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며 보타닉 가든 유지에만 연간 2,750만 달러가 쓰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보다 0.8원 소폭 상승한 매매 기준율 938.7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29.6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47.8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22.28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55.12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2월 신규 주택 판매 하락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으나 장 중반부터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수별 상승과 하락이 겹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다우존스 산업평균 주가지수는 지난주보다 11.94포인트 떨어지면서 12,469.0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6.7포인트 상승해 2,455.63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1.39포인트 올라 1,437.5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곳에 따라 구름량이 많은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 지역이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일요일부터 이어진 고온 현상으로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8도까지 올랐고 습도는 63%, 바람은 남서풍이 시간당 평균 17마일 속도로 다소 강하게 불었습니다. 오늘 밤 시카고 지역은 구름량이 점차 많아지면서 늦은 밤부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6도가 예상됩니다. 4월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27일 화요일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올 확률은 80%입니다. 낮 최고 63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가 예보됐습니다. 28일 수요일도 흐리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65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가 예상됩니다. 29일 목요일 비가 그치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56도, 밤 최저 50도가 예보됐습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45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10분입니다. 이상으로 3월 26일 월요일 KBC 뉴스 구성국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